우리 집 앵무새가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받았어. 내일 2시 상고 A-3에서 전달할게. 엄마의 수술비 5천만 원이 사라진 지 12시간.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목격자 앞에서 모든 걸 말해버린 겁니다. 5년 전 아빠 장례식 다음 주였습니다. 엄마가 작은 새 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둘만 있으니 너무 조용하잖니? 아빠가 생전에 키우고 싶어 했던 새인데. 초록색 앵무새였습니다. 저는 이름을 초록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앵무새는 영리한 새입니다. 반복해서 들은 말을 그대로 따라하죠. 초록이는 특히 엄마 목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앵무새가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밥 먹어!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내 목소리 그대로 하네.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수술은 다음 주로 잡겠습니다. 비용은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적금 저축이 딱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수술은 할 수 있구나. 수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어제였습니다. 엄마는 그 돈을 병원비로 송금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해 두셨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3시쯤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퇴근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나를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검찰청이랬어. 서울중앙지검 김한진 수사관이라고. 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지금 당장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전액 동결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알려준 계좌로 5천만 원 전부 송금했어. 그리고 1시간 뒤 증거 확보를 위해 방문해야 한다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집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핸드폰을 잠시 만지작거리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는 말했습니다. 근데 그 수사관 연락이 안 돼. 어떻게 하니? 엄마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말로는 그 남자가 나간 후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오래돼서 방음이 안 됩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희미하게 들렸는데 내일 2시 창고 어쩌고. 엄마는 충격으로 말하다 실신해버렸다. 밤새 엄마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라고. 다 내 잘못이야. 그런 엄마 옆에서 나도 같이 무력해졌습니다. 현재 증거는 엄마의 기억뿐인데 엄마가 이렇게 쓰러져 버리시니 우선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입니다. 저는 몸져놓은 엄마를 대신해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록이가 말했습니다. 앵무새가 낮은 남자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받았어. 내일 2시 창고 A3에서 전달할게.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엄마를 깨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초록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엄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어제 그 남자. 맞았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들린 그 남자의 목소리. 초록이가 현관 앞 새장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초록아, 다시 한 번만. 앵무새가 다시 말했습니다. 받았어. 내일 2시 창고 A3에서
전달할게. A3. 어제 내일 2시라고 했으니 오늘 새벽 2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달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윗선에게 전달하는 거라면 정기적으로 만날 겁니다. 핸드폰 녹음 버튼을 켰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초록아, 한 번만 더. 앵무새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일 2시 창고 A3에서 전달할게. 녹음을 하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가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오전 10시 지구대. 어제 신고받았던 남자 경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단서를 찾았어요. 범인이 했던 말이에요. 핸드폰에서 앵무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받았어. 내일 2시 창고 A3에서 전달할게. 남자 경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고 앵무새 소리 아닙니까? 이걸로는 증거가 안 됩니다. 경찰은 더 듣지도 않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복도에서 젊은 여자 경찰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자 경찰이 말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서원지 경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원지 경위가 말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전담반입니다. 녹음 다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서원지 경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녹음을 들은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달한다는 건 이 사람이 중간책이라는 겁니다. 조직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앵무새 녹음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어렵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서원지 경위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A3가 어디인지, 그리고 새벽 2시에 정말 거래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순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은지 경위가 말했습니다. 제 번호예요. 24시간 대기하겠습니다. 어떤 정보든 확보하면 바로 연락주세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서은지 경위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씨,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정말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저에게 전화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럴 땐 그냥 숫자 1 하나만 문자로 보내세요. 그럼 제가 모든 걸 중단하고 당신 위치로 달려가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저는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경찰이 움직이기엔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은 가깝지만 먼 곳에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내가 직접 찾아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니까요. 내 손에 남은 단서는 오직 초록이가 흉내낸 A3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창고 A3? 동네에 창고가 한두 개도 아닌데 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 저는 먼저 범인이 왜 숫자 3이 아니라 굳이 영어 3라고 발음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공식적인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동네 부동산과 편의점을 돌며 물류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몇 군데 위치를 알아냈지만 A3와의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쳐걸 무렵 저는 단골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용수가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 근처 창고 같은 곳들 중에 바닥에 알파벳 같은 걸로 구역 표시된 곳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뒤적이더니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알파벳? 아, 저기 골목 끝에 있는 오래된 공용 창고 말하는 건가? 얼마 전에 보니까 바닥에 노란 페인트로 A, B 어쩌고 칠하던데? 택배 기사들이 그거 보고 물건 찾는다더라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골목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창고 앞, 닫힌 철제 셔터 아래로 희미하게 바닥이 보였습니다. 노란 페인트로 쓰인 글씨 A1, A2, A3. 찾았다. 이제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A3를 찾는 것에서 저 창고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로. 저는 창고 건너편에 숨어 안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왔습니다. 그들의 작업조끼 등에는 작은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대성인력. 저는 즉시 핸드폰으로 대성인력을 검색했습니다. 사무실은 여기서 2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후 저는 대성인력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습하고 기분 나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사무조장이 저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일 찾으러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무 일이나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직을 오래 해서요. 이제는 좀 조용하고 묵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하고 싶습니다. 혹시 후암동 근처 창고 같은 건 없을까요? 집이랑 가까워서요. 일부러 목적지를 은근히 흘렸습니다. 사무조장이 명부를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요? 마침 후암동 공용창고에서 사람이 하나 그만둬서 자리가 나긴 했는데 여자가 하기엔 힘든 일인데 괜찮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먼지와 기름 냄새. 저는 안전모를 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노란 페인트 위를 걸었습니다. A1, A2, A3. 저는 오늘 이 창고의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돈을 되찾으려는 탐댕입니다. 오전 내내 박스를 날랐습니다. 박스를 나르며 틈틈이 살펴본 결과 A3 구역은 유독 다른 직원들의 출입이 적었습니다. 구석에 검은 커튼이 쳐진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모두가 식당으로 갔을 때 저는 몰래 커튼 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 여러 대의 대포폰, 그리고 장부로 보이는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노트를 찍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알파벳,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거긴 담당자 외출입 금지인데 뭐 하셔요?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30대 남자였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 길이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남자가 제 가슴에 달린 일용직 넘표를 흘끗 봤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이름표 잘 보이네요.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여긴 중요한 물건이 많아서요. 조심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 낮고 끄트미 살짝 내려앉는 버릇. 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초록이가 흉내는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바로 어제 우리 집에 왔던 조직의 일원 장만수였던 겁니다. 저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은지 경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범인을 찾았어요. 그리고 장부 사진도 찍었어요. 서은지 경위가 말했습니다. 사진 바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당장 거기서 나오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서은지 경위가 소리쳤습니다.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박영숙 씨 보고 이름을 봤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지기 전 오늘 끝내야 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저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만수를 주변에 맴돌며 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거친 인부들 사이에서 유독 혼자 겉돌고 있는 앳되고 겁에 질린 얼굴. 많아봐야 고등학교 2학년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주위를 살피며 불안하게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아이였습니다. 잠시 후 장만수가 그 소년에게 다가가 거칠게 어깨를 밀어쳤습니다. 장만수가 말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 소년이 떨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이 조직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어쩌면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기회를 엿보다가 장만수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년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작업복 이름표에는 김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니?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지훈이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피했습니다. 지훈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저리 가세요. 저 때문에 다치세요. 그의 반응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작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너도 돈 뺏겼구나. 가족이 아프거나 급한 돈이 필요했지. 지훈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가 더듬어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김한진 수사관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니? 그 이름은 방화세였습니다. 그가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훈이가 속삭였습니다. 그 이름은 여기서 쓰는 여러 가짜 이름 중 하나예요. 그걸 어떻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수술비 때문에 빠른 데도 전화했다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뺏겼어요. 돈 잃고 막막해 있을 때 장만수 형이 찾아와서 여기서 일하면 잃은 돈보다 더 벌게 해줄게 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 대출 시도한 저만 다칠 거라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를 속였던 바로 그 조직. 그들이 이 어린아이의 절박함을 미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덫에 걸린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팔을 접었습니다. 지훈아, 나도 그 조직에 당했어. 엄마 수술비 5천만 원. 지훈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한다고 돈 돌려주지 않아. 더 깊이 빠질 뿐이야. 여기서 나가야 돼. 아니 우리가 함께.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여기서 돈 거래가 있지? 증거만 잡으면 돼. 경찰 기다리고 있어. 네가 안에서 문만 열어주면 돼. 이 지옥 같이 끝내는 거야. 지훈이가 망설였습니다. 그때 장만수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장만수가 말했습니다. 둘이서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 일 안 해?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만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오늘 일 끝나면 저랑 얘기 좀 하죠.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고 일이 끝나는 저녁 6시.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고 문 앞에서 장만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만수가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얘기 좀 하자고 했죠? 잠깐 제 차에 타시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차에 올라타자 문이 잠겼습니다. 장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A3 구역에 관심이 많아 보이던데 뭐 아는 거라도 있어요? 저는 콜센터에서 수많은 진상 고객을 상대하며 익혔던 경험을 살려 애써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팀장님이 거긴 중요한 곳이라고 신신당부하셔서요. 제가 오늘 처음이라 실수할까 봐 긴장돼서 그랬습니다. 동시에 저는 몰래 핸드폰을 꺼내 서은지 경위에게 미리 약속된 문자 숫자 1을 보냈습니다. 위험 신호였습니다. 장만수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속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만수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다른 곳으로 가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가 차에 시동을 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인부가 외쳤습니다. 야! 지게차 넘어진다! 피해! 장만수가 욕설을 내뱉으며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틈을 파 저는 문잠금 경치를 풀고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넘어진 자재더미 옆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가 일부러 소란을 피워 저를 구해준 겁니다. 저는 인파 속으로 섞여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서은지 경위에게 전화로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놈이 절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더 이상의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서은지 경위가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계획을 취소해야.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회예요. 놈은 제가 겁먹고 도망쳤다고 생각할 테니 새벽에 방심하고 나타날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서은지 경위는 잠시 고민하는 듯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숙 씨가 확보한 장부 사진과 지훈 군의 증언을 토대로 오늘 새벽 급습하겠습니다. 제발 박영숙 씨는 절대 현장에 오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곳을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분식점 아주머니께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아주머니가 따뜻한 커피를 내주셨습니다. 긴장한 나를 보며 분식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떨지 마라. 영숙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그 말이 제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 약속대로 검은 SUV가 도착했습니다. 장만수와 지훈이가 내렸습니다. 그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방에서 경찰이 셔터를 올리고 덮쳤습니다. 서은지 경위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장만수는 저항도 못하고 체포됐고 창고 안에서는 대포폰과 장부,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돈을 전달받기로 한 쪽, 윗선인 총책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은지 경위는 이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뒤 서은지 경위가 분식점으로 왔습니다. 성공입니다. 박영숙 씨의 용기가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손발만 나온 겁니다. 머리는 안 나왔어요. 저는 창밖에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이는 경찰차에 타면서 저를 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범인 잡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축하드립니다. 꼬리 자르기에 성공하셨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장만수는 그냥 중간관리책입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턴데 준비되셨나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가 다음 주라고 들었습니다. 5천만 원 무사히 받으실 수 있을까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가서 통화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서은지 경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은지 경위가 말했습니다. 총책입니다. 장만수는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이놈들 더 교활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서은지 경위가 답했습니다. 당분간 저희가 신변보호를 하겠습니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 아래로 작은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엄마를 부축하며 병원에 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자 잉크가 아직 덜 마른 듯한 글씨가 보였다.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내일 19시. 한남대교 북단. 혼자 온다. 휴대폰, 녹음, 위치 기능 전부 오프. 경찰 또는 동행 확인 시 즉시 게임 종료다. 그리고 어머니 수술 일정과 진료 기록은 우리는 알고 있다. 지시를 어기면 다음엔 사진이 아니라 끔찍한 다른 결과를 보게 된다. 종이가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글씨는 단정했고 마지막 줄만 힘이 과하게 실려 눌려 있었다. 감시, 시간, 장소, 금지사항, 처벌. 그들은 규칙을 다 써놓고 나에게 받아들이길 강요하고 있었다. 한남대교 북단. 내일 19시. 소리내어 한 번 더 중얼거렸다. 나는 사진과 봉투를 촬영해 서은지 경위에게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내일 19시. 한남대교 북단입니다. 규칙까지 적어보냈어요. 서은지 경위는 제가 보낸 문자열과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서은지 경위는 말했다. 박영숙 씨, 지금 당장 작전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당신은 절대 약속 장소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함정이에요. 저는 서은지 경위에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이대로 가만히 당할 수 없어요. 제가 미끼가 될게요. 서은지 경위가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가 죽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저와 서은지 경위 사이에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은지 경위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은지 경위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합니다. 위치 추적기, 도청장치 전부 부착하고 움직이세요. 약속해요. 저는 서은지 경위의 의견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17시 00분, 저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위치 추적기와 도청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서은지 경위의 팀은 한남대교 북단 주변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총책이 지정한 약속 장소 한남대교 북단으로 향했습니다. 18시 45분. 저는 약속 장소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서은지 경위에게 무전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에 아무도 없습니다. 잠복 위치 유지하고 계세요. 놈들은 마지막까지 관찰할 겁니다. 19시 정각.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총책이었습니다. 박영숙 씨, 약속을 잘 지키는군요. 제가 당신을 확인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총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조금 바꿔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이 일하는 슈퍼에서 샀던 음료수 한 캔을 마시고 있거든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일하는 슈퍼에 있거나 혹은 근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총책이 말했습니다. 한남대교 북단은 경찰이 너무 많아 보여서요. 지금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총책은 강남역 지하철 물품보관관의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총책이 말했습니다. 30분 뒤까지 강남역 물품보관관으로 오세요. 거기서 진짜 게임을 하죠. 경찰 대동하면 앞으로 어머니는 못 보게 되실 겁니다. 전화통화를 하는 저를 지켜본 서은지 경위에게 긴급하게 무전이 왔습니다. 영숙 씨,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면 안 돼요. 박영숙 씨, 안전하게 계세요. 하지만 서은지 경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구하기 위해. 20시 10분. 택시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 안쪽의 도청장치를 두드렸습니다. 서은지 경위에게 무전이 왔습니다. 서은지 경위가 말했습니다. 강남역 포위망 재설정 중입니다. 물품 보관함 주변은 경찰 인력이 많습니다. 박영숙 씨, 약속 장소에 도착하시면 제가 지시하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20시 30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품 보관함 앞에 섰습니다. 총책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총책이 말습니다. 시간 맞춰 오셨네요. 지금 아까 말한 보관함 문을 여세요. 그 안에 있는 가방을 꺼내세요. 보관함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배낭을 꺼내자 무전기 너머로 서운지경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운지경이가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위험해요. 그 배낭 버리세요. 그리고 그대로 계세요. 함정입니다. 저는 그냥 배낭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책이 전화 너머로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경찰 말을 듣는군요. 저 배낭은 그냥 미끼일 뿐입니다. 이제 미끼는 회수해야겠군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총책은 저를 계속 이동하게 만들어 경찰들을 쫓아다니게 만들며 경찰의 위치를 확인했던 겁니다. 총책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방을 들고 한남대교 북단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경찰은 강남역에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없죠. 저는 배낭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온몸의 떨림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서은지 경위에게 무전이 왔습니다. 서은지 경위가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죄송합니다. 포위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총책은 지금 당신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움직이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경위님, 그냥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정한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저는 총책의 마지막 지시에 따라 한남대교 북단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게임의 끝을 내기 위해. 20시 50분, 한남대교 북단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난간 앞에 섰습니다. 제 손에는 가방이 있었습니다. 총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총책이 말했습니다. 시간 맞춰 오셨네요. 약속대로 혼자 오셨군요. 제가 답했습니다. 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총책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 직원이 돈을 회수할 겁니다. 조용히 계세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제가 그 여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당신도 나처럼 당했죠? 당신의 엄마나 가족이 아프죠? 여기서 멈춰요. 이대로 돈을 가져가면 당신도 곧 장만수처럼 잡힐 거예요. 여성은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이상해요. 돈을 못 받겠어요. 총책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돈을 회수해!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떨어져! 돌아오란 말이야! 저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멈춰야만 살아요. 당신의 핸드폰을 내게 주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약속했던 돈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나도 당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핸드폰을 저에게 넘겼습니다. 총책은 분노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휴대폰을 뺏어! 저는 여성에게 총책의 위치를 물었고 여성은 총책이 있는 곳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핸드폰을 통해 총책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규칙은 끝났어요. 이제는 내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총책은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을 찾아내자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의 당황은 목소리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총책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여자에게 돈을 주고 돌려보내! 당신 엄마 가만두지 않겠어! 총책을 도발하는 난 빠르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다리 난간 아래쪽에서 한 남자가 낡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황급히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때마침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서운지 경위를 보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서운지 경위님, 다리 난간 아래 등산복! 그는 바로 도주하기 시작했고 서운지 경위에게 무전이 왔습니다. 서운지 경위가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현장 인력, 즉시 진입! 경찰이 사방에서 달려왔습니다. 총책은 도망치려 했지만 서운지 경위와 다수의 경찰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총책은 저항하며 외쳤습니다. 왜 이러세요? 전 그냥 선량한 시민입니다. 서운지 경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중년 여성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곤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춘 거 잘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안전해요. 그 후 경찰의 추적 끝에 조직은 마비되었고 국내 모든 조직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피싱으로 조직이 가로챈 돈 5천만 원은 전액이 안전하게 회수되었습니다. 얼마 후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고 완치되었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고생한 지훈이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홀로 독학해서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이번 일로 범죄자들을 다 때려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습니다. 다리 위에서의 그 중년 여성도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 치료를 받으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록이는 오늘도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노래합니다. 앵무새가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 영수가, 사랑해. 가끔 옛날 목소리도 냅니다. 앵무새가 낮은 남자 목소리로 말합니다. 2시, 창고. 하지만 바로 이어서 제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합니다. 다 끝났어. 행복해. 그래요. 다 끝났습니다. 피싱 조직은 전원 소탕되었고 그의 악한 목소리는 이제 우리 집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 작은 영웅 초록이 덕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